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오주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준 인텔이 이번에는 아마존으로부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용 서버에 들어갈 칩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자체 개발한 칩을 클라우드 서버에 탑재한다는 것은 세계 서버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인텔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ARM 아키텍처 기반 서버칩 그라비톤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서비스 빅3는 거의 예외 없이 자사 데이터 센터에 인텔 제운 칩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인텔 칩 가격 인하를 시도했지만 인텔 등은 요지부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칩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새로 개발한 서버용 그라비톤 칩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새로운 주력 EC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 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자업계의 다양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할인 전략을 내세우면서 자체 칩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린랩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폰, 핀니가 마침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린랩스의 토큰을 사용해 예약하면 $999짜리 핀니 폰을 $100 할인해 살 수 있는데요. 시린랩스는 폭스콘과 제휴해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 홍보대사로 리오메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스마트폰은 12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및 매우 안전한 지문 센서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핀니는 3000 마이크로 암페어 배터리로 구동되며 구글이 인증한 안드로이드 OS에서 파생된 시린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판니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암호화폐용 콜드 스토리지 지갑입니다. 이는 해커가 비트코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는데요. 핀니에게는 불안전한 단말기 정의는 물론 단말기 상위 온오프라인 사이버 위협 탐지,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호스트 기반 공격을 포괄하는 다층 사이버 보안 스위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핀니는 또 토큰 전환 서비스라는 독특한 컨시어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환전의 번거로움 없이 이 단말기에서 지원되는 동전과 토큰에 대한 암호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린랩은 출시 때 토큰 전환 서비스를 통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시린랩스 토크 등을 지원합니다. LG전자가 전세계 3위 태양광 시장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LG 프로 솔라 파트너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독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빈터투어, 영국 런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에서 열렸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태양광 시장 현황과 사업 전략 및 목표를 설명했는데요.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LG 프로 솔라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시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세션이 마련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연구 전문가 폴커 콰슈닝 베를린 HTW 대학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와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흐름을 조망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대표 강자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93기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유럽은 8기가와트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이고 2020년에는 14기가와트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LG전자 태양광은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 인터솔라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 3연속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 가정용 태양광 업체에 모듈 네오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이끄는 빅3가
유럽과 미국에서 앞다퉈 생산기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2020년에 맞춰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LG화학은 폴란드 소재 자회사 LG 캠브러츠와프 에너지에 6,513억 원의 현금 출자와 1조 3,026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증설 결정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LG화학은 지난 10월 폭스바겐과 TF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생산되는 폭스바겐 일부 차량에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폴란드 생산시설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50에서 60%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을 주 타깃으로 삼고 생산기지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잭스 카운티 커머스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지 법인 설립 및 배터리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해 1조 1,39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 역시 생산기지 증설에 나섰는데요. 다만 LG화학, SK이노베이션보다는 소극적 모양새입니다. 삼성 SDI 미국 법인 삼성 SDI 아메리카는 미시간주 오버힐스에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팩 공장 증설을 위해 약 694억 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5년 인수한 다국적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슈타이어 전기차용 배터리 팩 사업 부분 투자의 일환인데요. 이곳 생산량을 늘려 포드, GM 등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연말 증권가 인사에 IB 전문가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에 따른 브로커리지의 부진으로 실적 위축이 우려되며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IB 부분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의 대표이사 사장의 내정이 대표적입니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정일문 부사장은 1988년에 동원증권으로 입사했으며 광주진흥고와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ECM부 상무, IB 본부장, 기업금융본부 및 퇴직연금 본부장을 역임했는데요. 당시 국내 기업 공개 시장 최대 규모였던 삼성생명 IPO를 주관하는 등 IB 베테랑으로 더 유명합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조직 개편을 통해 IB 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등용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눈에 띄는 점은 총괄직제 신설입니다. IB 총괄의 IB1 부분 대표였던 김상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상태 사장은 지난 1989년 대우증권에 입사한 뒤 IB 부분의 한 우물을 팠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IB 사업본부장과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파트너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IB 사업부 대표로 재임 중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 항공업계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는 위탁 수화물 초과 수수료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요. 이들 항공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용객들은 항공사가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부가 수수료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요금을 올려 이들 항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결정하는 싱가포르 항공유도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균 가격이 갤런당 216.37센트를 기록해 유류 할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는데요. 그런데도 항공업계는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이달 들어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초과 수화물 규정을 지난 27일부터 바꾸고 인상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산둥선 노선의 경우
기존 1PC 초과 요금은 4만원, 16에서 23kg은 3만원, 23에서 32kg은 4만원씩 부과했지만 변경 후에는 1kg당 만원씩 부과합니다. 홍콩, 대만, 중국은 1kg당 13,000원을 내야 하고 이외에 동남아 노선은 16,000원이 추가됩니다.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재취업 등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